아이들의 기질은 타고납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길 결정한 것, 여자로 태어나길 결정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질도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너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니? 등등 아이의 성격 또는 기질에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는 당황하기 마련이죠. 갑자기 침을 뱉는 행동 또는 친구를 때리는 행동,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 행동,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발로 차고 때리는 행동 등을 했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밖에서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다 또는 왜 저러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 누구도 그 행동을 가르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영아 시기에 하는 공격적인 행동, 공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해를, 아이들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모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라는 것은 바로 기질에 대한 이해죠. 아이들마다 다 각기 다른 기질을 타고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내 아이, 나이에 연령에 적합한 발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아들의 공격성을 우리는 문제행동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 1, 2세의 아이들이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행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정해야 되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행동 또는 공격성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성질의 것으로 부모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친구를 때렸다면 그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한 번도 때리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의 행동은 한 번의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이 행동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고 다른 대처 행동을 주거나 이것을 놀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격성을 발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놀이들 중에는 공놀이 또는 다트놀이, 풍선놀이, 볼링놀이, 사경놀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이기고 지고 또는 승부를 낼 수 있는 놀이들이 공격성을 다룰 수 있는 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은 공격성은 나쁜 거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격성은 또 승부 욕구로도 다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또는 어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게임은 즐기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이기면 기뻐요. 실제로 어르신들도 이제 10원짜리 화투 이렇게 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의 승부욕 또는 공격성, 내가 좀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수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행동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때려보셨어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한 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행동은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때려서 속이 시원하면 부모도 아이의 등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때리려고 한다면 부모가 봤을 때는 손을 잡아서 막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멈춰. 실제로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누나를 때릴 거야! 하고 저희 둘째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멈춰. 너는 멈출 수 있어. 네가 지금 너무 화가 났지만 네가 때리지 않을 수 있을 거란 건 엄마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화가 나서 씩씩 거리긴 하지만 때리는 걸 멈출 수 있어요. 부모가 믿어주는 아이는요. 멈출 수 있어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는 영아에게는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말을 할 수 없어도 3살 또는 4살 아이들도 부모가 믿어주는 눈빛과 멈출 수 있도록 지그시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순간 진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정되어 보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화가 나는 감정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진정해 볼 수 있구나를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감정 조절, 행동 조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미디어 보여줄게, 진정해보자,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이거 해보자,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는 조절은 사실은 조절이 된 것이 아니라 조절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조절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데에는 더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좀 더 강력한 조절, 매체가 있어야지만 조절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요. 마음을 조금은 여유롭게 가지시고요. 변화됩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변화는 될 건데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때리는 행동이 한 번에 변화되진 않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또는 물건을 던졌다가 소리 질렀다가 점차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부모가 공격적인 아이한테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네가 때렸어? 너도 한번 맞아봐. 또는 네가 소리 질렀어? 나도 너한테 소리 지를 거야. 이 행동은 바로 엄마 꽃게가 아이 꽃게한테 똑바로 걸어, 옆으로 걷지 마, 똑바로 걸어 하면서 나도 옆으로 걷고 있는 격밖에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큰 목소리를 내거나 너무 흥분해 있을 때는 부모는 조금 한 톤 낮춰서 작은 목소리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목을 쓰지 마시고 몸을 쓰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때리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가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해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들어준답니다. 공격성이 높은 우리 아이들도 순한 양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훈육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